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 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3일 1호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경마의 결승전 1호 경마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편성, 강도 상당히 혼전세에 레이스가 많이 포진했습니다. 물론 압축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경주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주가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접전세 레이스가 많아요. 그야말로 1호 경마는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경마일이 될 텐데요. 역시 오늘도 1호 경마의 핵심 포인트이죠. 매경주 불안한 인기마는 어떤 말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빈틈 파고들 복병 전략 어떤 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호 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무거워진 부진감, 불려진 외선을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11번 라운스에나도 편성적인 조건에서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후전세의 탄력으로 지금 훈련을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번, 7번 로만 블레이드의 가능성. 8번 엄지여왕이 추임마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말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훈련 상태, 직전 경주 대비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추임력 굉장히 매섭습니다. 자, 여기에 1번 거센 마풍 그리고 4번 제주의 바람, 이두의 선행형 말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순위가 다소 내려간 것은 이 말들이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와 레이팅이 걸려있다는 부분, 승급작 순위 걸려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되 전력 차이에서 밀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 중장거리의 썬라이트는 굉장히 강한 초속과 중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자체로 판단해봤을 때는 이번 경주 선행 자체도 무난해 보이고요. 중속 자체나 탄력 자체에서도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썬라이팅의 모습은 이번 편성 상대 구도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려볼 수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성현 기수에게 5조 우창구 조교사가 기회를 줬는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최선의 말머리 기다려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캐럿컵 클래식 컵마일 대상 경주 출전했었고 상간마 경주 출전했었고 심지어 7월 달에는 오크스페 대상 경주 인기 1위로 부각받았습니다. 11번 영천 더비 충분히 요 편성에서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복병으로 5번 카이어트 랩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부진 끝에 드디어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 편성입니다. 예전에 1200m에서 경합이 치열한 편성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적 선입전개로 확실하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4번 하늘누리가 이번 경주에선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1200m 단거리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5번 천지가가 좀 더 유려하게 전개 2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선 점수를 주겠고요. 1번 젠터너리, 김기배 기수하면 젠터너리죠. 인코스라면 무조건 강하게 봐줘야 됩니다. 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 후 아직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드디어 첫 승의 영광을 거머쥘 마필이 어떤 말이 있을지, 물론 2차기 입상을 하며 현등급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구도인데 과연 어떤 말이 상태감이 좋아졌고 전개가 유리하고 경주 여건 좋아졌는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호 경마 스타트 3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300m 6등급 경주로 풀게이트 접전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은 능력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상권의 입상을 해봤던 뭐 7번 선샤인 마린이라던가 바깥쪽 9번 천년해피 역시도 강한 전력의 능력 마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구도죠. 누가 더 변화의 폭을 가져갈 수 있는지, 잠재력의 여유가 컸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상대 비교가 상당히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전력은 8번마 OK탑이라는 전력이에요. 작년 5월 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뭐 개인 대자상, 뭐 골마겸, 뭐 그런 여파들 때문에 데뷔가 다소 늦어졌었는데 10월 19일 주행 심사 당시에는 전체적인 여유감이 상당했습니다. 데뷔전 자체도 역시 잘 떠졌어요. 다만 페이스를 빠르게 이끌었던 원더플래닛이라던가 야후 선더캣의 전개가 밀려서 아쉬웠을 뿐, 초반에 충돌 피해를 받고 나왔던 그 아쉬웠던 전개가 아쉬웠을 뿐 전체적인 주폭은 충분히 여유감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 레이스 자체는 흐름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스피드형 마필이 거의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선 데뷔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8번 OK탑은 좀 더 강조드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9번마 천년해피, 6번마 나라라 힐, 그리고 외곽 12번마 대용왕이란 마필을 관심권의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9번마 천년해피 같은 경우에는 실전 3전 만에 입상을 거뒀었죠. 그때 당시도 뭐 1300m에서의 선전이었었고 스피드 자체도 선두권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성장 가능성을 표출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전기가 완벽하게 밀려버렸어요. 초반에 추진을 하고 나갔지만 상대 페이스에 밀려버리면서 전기가 밀렸던 것이 4위를 차지했던 원인이었기 때문에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9번 천년해피의 기본 초속과 중속은 가장 가치 있게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6번만 나라라 힐이란 마필 자체도 데뷔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초반의 발주를 보시면 전혀 추진이 없어요. 흐름을 따라가려고만 마음을 먹었던 마필이고 직선 구간에서 추진 시 마필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탁월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장구 변화에 대한 모습까지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대용왕이란 마필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의 결정력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선두권을 가담하는 그 끈끈한 걸음 자체는 충분히 이번 경주도 발휘할 수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병합성과 좋았던 12번마 대용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경주였습니다. 결국 뚜렷한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력 모습에서 좀 더 뛰어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8번마 OK탑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좋은 모습, 좋은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1호 3경주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고 있는 흐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백동일 위원은 조금 더 보여준 능력 쪽에 좀 치중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저는 보여줄 능력에 좀 더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마번이 좀 많이 달라지네요. 추천 마번이. 9번 천년해피 인정하고요. 6번 나라라 힐. 직전 경주 모래를 맞고 조금 주춤했었어요. 따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백동희 위원의 의견 맞습니다만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 그러니까 바로 12월 20일이죠. 이거 출전 주기 전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기에 망사가면 씌워놓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우선 그리고 1번 해랑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상위 등급하고의 동반훈련 시에도 확실하게 나아져 있는 힘 붙은 걸음 보여준 바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전 10번 동작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10번 동작이라는 말이 사실 직전에도 제법 인기가 많았었죠. 잘생긴 체형에 곧 뛰어질 것 같은 그런 포스를 계속 풍기고 있었던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8월달 거세 이후에 골맞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던 게 맞고요. 이제는 그 골마겸에서 완연하게 회복한 확실하게 회복을 해놓은 모습 지금부터 뛰어줄 타이밍인 10번 동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제 보는 관점과 이제 페이스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겠죠. 동작 같은 경우는 분명 앞으로 뛰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직전 경주 인기를 끌었던 이유 자체도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2월 1일 1경주 당시가 문세영 기수가 부상에서 복귀했던 그 경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경주였었고 나머지 마필들이 기복형의 마필, 이번 편성보다 더 약했던 편성을 좀 판단을 해요. 근데 당시 동작이란 마필 자체는 인코스에서 최적 선입을 탑니다. 2선 내측을 파고들면서 무리하지 않는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열감 자체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이전의 경주들 역시도 탄력에 대한 여유는 분명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선두권 공략을 할 수 있지만 힘에 대한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동작을 좀 지켜오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 의원님도 그랬지만 저도 오늘의 첫 방송 경주 서울 상경주 좀 이견이 많은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나라라힐에 대한 의견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직전에 착지 불량해서 늦추입한 것이 좀 아쉬웠는데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근데 대부분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을 이끌 말들이 딱히 보이지도 않고 앞선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번 인듀어런스란 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사실 너무 심한 외곽 전개로 심선을 하고 뒤로 쳐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제가 볼 땐 이번 경주 특급 기수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므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11번 시트 더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할 때 연말에 이게 진로가 막혀버리면서 뒤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역시나 이 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늦추입을 했는데 외곽에서 한 박자 빠른 추입이라면 뭐 앞선 그렇게 강하지 않은 만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메이슨이라는 신마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행심사 시에 출발이 좀 매끄럽지 않은 좀 약간의 늦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지만 뭐 크게 추진도 안 하고 어느 정도 그냥 가담해 주는 모습 속에 최선 추진 아니지만 잠재력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크게 강한 말 없는 편성이고 잠재력 좋고 이런 말들이 또 데뷔전에서 생각보다 초빈 스피드도 나오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잠재력 좋은 3번 메이슨의 직선에서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가 메이슨이에요. 뭐 주행심사 11월 달에 받았을 때도 발주가 좋지를 못했었고요. 직전에 이제 연습주행이라고 연습주행 당시에도 발주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재건 마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초반에 늦발하고 나서 경주 이제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몰죠. 계속 몰아요. 근데 몰았을 때 반응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가 이 정도의 느린 페이스라면 13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행 자체가 발주 능력 자체는 한 번쯤은 다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발주 연습을 통해서 많은 발주 연습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가 좀 주행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좀 저는 체킹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부터 확인하고요. 상태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면 복병의 가치로는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 싶지만 지금의 모습으로선 추천드리기는 조금 망설여지네요. 네, 삼경주 편성이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딱 눈에 띄는 마필들이 은근히 딱 들어옵니다만 자세히 미시적으로 보면은 다수의 마필들이 이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말은 8번 오케이탑으로 평가를 합니다. 2010년도에 과천시장배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K탑의 자마입니다. 그럼 오케이탑은 직전 데뷔전 경주 상대 강했습니다. 2세 신마 경주였잖아요. 당시 또 출발 이후에 연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진로 방해를 당하며 주춤거리는 초반 전개도 살짝 꼬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아주 좋은 근성발이 물론 앞선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했습니다만 당시 3착을 했었던 말입니다. 8번 오케이탑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자, 그야말로 더욱더 보여줄 걸음. 앞으로 일치월장을 말로 이 8번 오케이탑을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9번 천년에피는 직전에 최단거리 하이페이스 늦추입 3착입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으로 봅니다. 1300m 거리 9번 천년에피의 막판 한발 결정력의 우위 강조 드려보고 싶고 12번 대용왕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죠. 신마요 3번 메이슨 백동열 의원도 잠재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 때는 출발이 불량했죠. 근데 두 번째 연습 주행 때는 발주는 좋았고 초반 스피드는 부족했지만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유형. 그래서 데뷔 전에 1000m가 아닌 1300을 쓴다라는 부분 포인트인 듯합니다. 3번 메이슨. 네, 서울 3경주는요.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약자급 편성의 혹이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한 마필이죠. 8번 오케이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실전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 다수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다소한 정겜이 있었던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절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세 마필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병 전략에게도 눈길을 주셔야겠는데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좀 빠른 타이밍에 부산 1경주 첫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후착마도 압축이 가능한 구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른 타이밍이지만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중심마 안쪽에 있는 4번마 터프그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1월 경주를 앞두고 훈련 컨디션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하게 강조를 드렸고 우승으로 믿음의 부음을 해줬습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그만큼의 훈련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기본 능력으로 결국엔 극복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우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컨디션 11월 못지않고 오히려 더욱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절정의 훈련 컨디션도 가시하고 있고 아직 어린 3세 말로서 성장세 가장 편성상 두드러지는 4번 터프그린 선행 나서서 충분히 우승까지도 도전 가능한 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띄는 후착 도전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7번 월드파워입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4등급의 강한 상대들을 상대해서 그 일전에서 우승을 거둬내는 19조의 어떤 유망주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주도 앞선 보내주고 직선에서 추임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도 입상도전 가능한 말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외곽에 있는 11번 천지개벽이 굉장히 이번 편성에서 흥미로운 말입니다. 한동안 이 다운된 컨디션 때문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훈련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매우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경주 사실 두 번 연속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경주력만큼은 역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더욱 상승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승승장구 할 때의 모습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꾸준히 추임력 발휘 중인 말 2번 제트다이아 그 다음에 컨디션 살아나서 직전에 추천드렸던 5번 백년시대도 충분히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해볼 만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능력 발휘해줄 4번 터프린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추천 경주 저 역시도 많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4번 터프그린이 사실 직전의 경주 좀 직선에서 여유감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 상태가 더욱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 경주는 저 역시도 한번 기대를 더 걸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네요. 7번 월드파워, 그 천지개벽 백년시대 모두 좋고요. 근데 사실상 이번 경주가 면밀히 따져보면 선행권의 마필은 4번 터프그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흐름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전 아무리 판단해봐도 안쪽에는 1번은 신라의 달밤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라의 달밤은 최근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선임력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부진의 원인은 분명했죠. 발주가 늦었어요. 발주 늦고 나서 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냥 그쳐버렸지만 터프그린이 선행 가고 신라의 달밤이 바로 붙어간다라면 신라의 달밤으로서도 편하게 운영이 가능한 이번 경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1번 신라의 달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신라의 달밤이 사실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직전 경주의 경주력입니다. 이제 백돌 위원께서는 착지 불량으로 늦발한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역시 인정하는데 하지만 이 말이 사실 꼭 선행 선임평 전개를 해야지만 능력 발휘가 됐던 말은 아니라는 부분이 저는 좀 불안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이전에 5월달 그런 경주에서도 추입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 예전에도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 과연 컨디션이 다운돼서 좀 난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따라서 이 신라의 답방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은 있는 말인 만큼 현장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경주 많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번 터프그린의 선행과 7번 월드파워의 그 데뷔전 때 보여줬던 그 모습, 백년시대까지 동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 편성에서도 그때 제가 이제 집중 분석을 해드렸던 경주였는데 천지개벽 물어보시더니 기어이 또 천지개벽 자꾸 나오셨네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2번 제트다이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 잡으셨을까요? 터프그린하고 코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혼전의 강한 면모 분명히 보여줬고요.
끝걸음 확실한 모습, 힘 들어찬 모습, 지금부터 띄워주는 걸음 전성기, 완성도 높은 걸음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번 제트다이아는 왜 도대체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진 않습니다. 예, 이번 경주에서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2번 제트다이아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직전처럼 직전에 제가 5번 백년시대를 추천드렸는데 이번 제트다이아도 이 두 마리가 사실 직선에서 추임력은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 경주에서 저는 중심마에 대한 언급과 그 뒤에 후척마 두 마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2번 제트다이아와 5번 백년시대 과연 어떤 말이 현장 컨디션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만큼 현장 컨디션 잘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은 직전에 입상하고 잘 뛰었던 말들 조합으로 자 그야말로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뛴 말들이 언제나 다음에 또 잘 뛰나요? 그게 경마잖아요. 근데 일단 뭐 4번 터프 그린은 경주 여건이 모두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뭐 단독 선행으로 주도할 레이스 구도 속에 경주 여건과 전개까지 유리하기에 4번 터프 그린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백년시대, 7번 월드파워, 7번 월드파워 데뷔 전부터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굳이 또 한두 이 복병 전력을 가치가 있어요. 10번 명심파워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추입으로도 단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직전에 1600m 거리는 적정 거리가 아닌 듯합니다. 물론 이번에 선두권이 강하지만 만에 하나 앞선의 선행마 4번 터프 그린만 살아남고 2선이 몰락한다라면은 10번 명심파워도 충분히 이제 올라온 이번에 컨디션도 좋아졌고 막판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10번 이 명심파워 복평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명심파워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있었던 경주에서 정말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관심을 좀 받았던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경주들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경주도 그렇고 11월 30일 경주도 역시나 뭐 전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컨디션에서도 문제가 특별히 없었다는 판단인데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명심파워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경주력, 그 정도의 훈련 컨디션 뭔가 변화가 포착됐을 때 추천을 드려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경주는요. 좀 안정적인 흐름을 택하셨네요. 좀 파격에서 벗어나셨는데 여튼 최성진 의원은 전개도 유리한 4번 터프 그린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은근히 여러 대의 마필들이 당일 관심을 받을 텐데요. 자,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그리고 복병 전력까지 정확하게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이 4등급 무대에서 아직은 내재 능력 극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다소간 힘차가는 단계 신의 바들간의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뭐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까지 관심이 갈 정도니까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1호 5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늘어난 1300m 거리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입마호흡이 기대되는 말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 9번 금화팔콘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사실 고가의 말이죠. 고가의 말이고 주행 심사를 문세영 기수가 치르게 됩니다. 문세영 기수도 상당히 욕심을 냈었는데 그때 부상으로다가 기승을 하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 손에 다시 들어왔네요. 추입이 좋기 때문에 추입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선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데뷔하기 전에 얘기했다고 조교사한테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는 지금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좋아지면서 앞선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직전 경주 1700m 선행 나설 수는 있었던 편성이긴 맞습니다만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거리 1300m로 다시 내려와 있다면 9번 금화팔콘의 선정 가능성 가장 먼저 짚어드려야 되겠고요. 6번 플라잉포드라는 말은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정주력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마 앤 쉐클포드의 자마들이 덩치가 원체 크기도 하고 그 큰 주폭을 활용해내기에는 힘이 빨리 차는 유형이 아니라서 데뷔전은 좀 참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도 훈련식 걸음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이번 편성 흐름 자체가 느립니다.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여유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번 플라잉 포드의 멋진 주포 기대해 보겠고 선행은 2번 킬리의 표범 그리고 5번 데블맨 취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2번 킬리의 표범 같은 경우에도 1300m에서 선행 1순 이미 3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순위 상승 기대치 5번 데블맨 감량 2점 활용하는 취입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중심마에 대한 생각 저 역시 일치합니다. 금호팔콘 직전 경주 확 거리를 늘려서 출전했습니다. 첫 도전 치곤 꽤 좋은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다시 거리를 줄였고 상대 약해진 만큼 얼마든지 중심마로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킬레 표범 선행 편성 충분히 만난 만큼 선행 나서서 버티기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8번 항표마라는 말이 주행시사 시 출발도 좋지 않았고 모래를 맞자 뒤로 밀리면서 굉장히 후미권 전개를 하긴 했지만 최선 추짐이 아님에도 추임력을 발휘한 부분을 봤을 때 잠재력 좋은 말로 판단이 되고 모래만 안 맞는 전개를 해낼 경우에 굉장한 잠재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1번 원더풀 라이언이란 말에 대해서는 원더풀 인디언이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데뷔전에서 초반 스피드가 주행 심사에 비해서는 분명히 확실히 좋아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충돌하면서 삐끗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전개까지 꼬여버렸습니다. 전개 꼬이고 출발 안 좋았는데 훈련 모습 매우 좋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말 외곽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로 이번 선입 전개 해낼 경우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잠재력 매우 우수한 말로 판단합니다. 11번 원더풀 인디언의 잠재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1번 원더풀 인디언은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훈련 시에 이제 주폭이 원체 좋은 말이니까 이 말도 그래서 이 말에게 되게 인상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단서를 몇 개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입에서 모래를 안 맞고 이번 편성이 강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11번 원더풀 인디언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행 자세가 간결하지 못해요. 힘쓰는 포인트가 다리 쓰는 데 오로지 집중이 되어 있는 아직 어린 말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차면 그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금화팔콘은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상의 모습이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킬리표범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만에 출전이라는 것도 염두가 필요해 보이고 6번 플라잉 포드의 잠재력까지 동의합니다. 8번 황표만은 그래도 질문 드려봐야겠죠. 최성진 의원께서 할 말을 다 해버려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초반에 발주받을 때 약간 충돌도 있었었고요. 선입권에 나섰다가 모래 맞고 축 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직선에서 모래 피한 구간을 들어가자 마필 자체가 뽑아내는 주파상 여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주행심사는 이제 주행심사 당시에서는 눈가면을 씌우고서 운영을 했다라면 그 모래 맞았던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좀 바꿔서 장구를 바꿔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좀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해요. 주포기주였던 8번 황표마 잠재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잠재력 분명히 있죠. 8번 황평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적응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뛰어줄 말로 저도 기대치를 가져보겠는데요. 힘은 아직 분명히 덜 찼습니다. 뛰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힘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말들이 오히려 단거리 1000m만 모르겠지만 1300m는 자기가 한 구간에 힘 팍 쓰고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실전 경험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나친 어떤 그 적극성은 안 아니면 못한다. 약간 과외불급성 마필인 8번 황표만인데 실전 경험을 치러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듯합니다. 신마역 8번 황표마에 대한 평가 들어보셨고요. 9번 금화팔코는 직전에 코너 4개짜리 외곽에서 경합 레이스로 완전히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1300m 코너 2개짜리에서는 재능력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자, 6번 플라잉 포드 골마겸 등으로 이제 휴양 다녀왔는데 직전 편성이 2세마 강편성이었죠. 데뷔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제법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 일반 편성 직전보다는 분명 해볼 만한 상대 만났기에 6번 플라잉 포드의 이 선정기 대칭 충분해 보입니다. 눈 가면 계란형 큰 고리 제갈 승인 장구까지 착용했죠. 저에게 최대 복병 전력은 이 3번 어느 멋진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11월 달 경주에
그 하이페이스 구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는 당시 몽키삭스의 이제 낙마 주행 중지 시 역시 같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컸던 말인데, 뭐 컨디션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출전하게 됐는데, 자, 3번 어느 맛진 날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직전 낙마는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직전보다 이제 감량 이점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말이 빠른 흐름에서 선입권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서 조건이 붙는 말이에요. 이 말도 빠른 흐름에서 선입권에서 그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위치에서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번 킬리의 표범을 이끄는 선행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3번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에는 인코스에서 갇혀버릴 가능성도 있죠. 플라잉 푸드라든가 뭐 외곽에서 9번 금악 팔콘 등이 덮치기를 시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개상으로는 유리할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변화를 보인 다음에 추천드려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뚜렷한 일강전력이 눈에 띄네요. 9번 금화 팔콘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홀이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 상당히 최근에 단거리 좋은 능력을 보인 말들이 대거 한데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정말 능력 편차의 정확한 그 구분을 해야만 가능한 경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상승세의 마필들 간에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나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시금 자료 입상도 가능해 보이는데, 자, 접전 레이스, 혼전 레이스 6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접전 레이스, 혼전 레이스 오늘의 6경주입니다. 그래도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 자체는 분명하게 분석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6경주 방송 추천 12마리 1000m 단거리 5등급에서의 기복형 마필들, 또한 승급하는 성장세의 마필들의 양강 구도입니다. 어떤 마필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마필이 변화가 좋은지, 전기가 좋은지 상대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마필은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야호 썬더캣이라는 전력입니다. 주행심사보다는 데뷔전 많이 뛰었었죠. 교령운우입니다. 교령운우, 박차오름. 그 빠른 선행 마필이 있었던 페이스를 안쪽에서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크게 격차가 나지 않을 만큼 가능성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전째에서는 역시 선행을 나섰던 마필 외선에서 자리를 잡고 그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도 좋은 주폭을 확인시켜줬었죠.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조건에 있어서 자기만의 주폭을 보여준다는 점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준비 상태가 상당히 여유가 좋았습니다. 상위 등급과의 병합 성과, 훈련 성과, 또한 상대 대비 전개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앞선 경합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구도에서 오히려 그 페이스를 역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10번마 야호 썬더캣은 승급전이라도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성장세의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의 전력들 9번마 에코브라더, 그리고 8번마 글로벌 천하, 그리고 6번마 썬더머니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8번마 글로벌 천하와 9번마 에코브라더는 선행권의 마필입니다. 8번마 글로벌 천하 같은 경우에는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원활한 전개를 펼치지 못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선 중앙 외선에서 끝까지 몰아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초반에 무리한 듯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전을 해줬었죠. 9번마 에코브라더는 데뷔전 외선에서 정말 빠른 이탈을 보여줬어요. 외선 이탈 빠르게 나오선 이후에 이제 직선으로 구간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유감이 좀 크지 않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발주 능력과 게이트 이탈 능력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 2두가 경합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살아남는 마필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판단이 되고, 가장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6번 썬더머니도 편성은 무시할 수 없겠죠. 발주 자체가 계속 불안해서 아쉬웠던 마필인데 그 부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직전의 경주 자체는 초반에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옆에 있던 마필들의 사행 때문에 충돌 피해를 받았음에도 무리한 선입 가담 이후 버텨냈다는 것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를 곱게 따라가고 발주가 좋아지고 있는 6번마 썬더머니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의 선두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10번마 야호 썬더캣을 강조드리면서 당일 마필들의 면밀한 상태 조건까지 체킹 이후 좀 더 압축적인 모습으로 순위를 안겨드릴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이 사람을 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편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봤고 선행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응원해보겠고 저도 참고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3번 베스트 채플이 궁금해집니다. 물론 직전은 정말 졸전이었습니다. 인기 대비 졸전이었고요. 하지만 이 외곽에서 위닝블레이드가 확 넘어서면서 이제 무너졌었던 전력인 것이고 분명히 더 보여줄 거라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치럴 여파를 벗어나는 듯한 모습 속의 재심도 안정적으로 치룬 말이거든요. 인코스 들어와 있습니다. 2번, 3번 베스트 채플의 선행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고민이 돼요. 베스트 채플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갔을 때 잘 떠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편성에서 3번 게이트라면 이 마필이 선행 갈 텐데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11월 17일 날 이제 패치럴 여파 이후의 상태감이 아직 베스트라고 좀 느껴지지 못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패치럴 여파도 있었었고 후두염도 조금 영향이 있었었고요. 재검 당시 주파 기록은 나쁘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선입 따라간 이후에도 채찍을 댔을 때 반응도 크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컨디션이 회복이라고 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당일 주로와 상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의 구도에서 성장세의 마필들의 기세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서 당장의 모습으로는 추천드리긴 좀 껄끄러웠던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번 글로벌 천하, 10번 야호 썬더캣,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이 중심마들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볼 복병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 11번 질풍강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사실 능력과 잠재력은 분명히 있었던 말이었는데 그 악벽,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계속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직전 경주, 근데 직전 경주 사실 출발이 점프를 하면서 출발을 굉장히 실패해서 또 결국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추임력 보여주면서 드디어 우승을 거뒀습니다. 분명 기본 능력 있는 말이었고 그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좋아진 만큼 이뤄낸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11번 질풍강자의 다시 한번 선취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1번 질풍강자까지는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순위 이제 말씀드린 전력들이 조금 전개나 능력에서 앞서 있다가 평가를 해서 이제 5번째 정도 선정을 했는데 무시 못하죠. 질풍강자 주행 이제 사행하기 이전부터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전력인데 뭐 사행했던 것 때문에 뭐 3개월 정지까지 또한 이제 자극판을 착용하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라서 상태도 안 나빴습니다. 외곽이라도 상대 흐름에서 선두권이 좀 경합이 일어난다라면 11번 질풍강자도 역습이 가능한 전력인 만큼 이 마필의 상태는 직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 확인 이후에 이 마필은 좀 더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이페이스의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가 되겠는데 10번 야호 썬더캣, 9번 에코보라더, 8번 이 글로벌 천하, 공희 이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듯합니다. 선두권이 몰락하면은 이제 주행이 안정화된 11번 질풍강자가 정말 시원하게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요. 12번 이 블루파이어도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로서 직전에 코스 1점의 강공선행 작전 1300m 입상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 밀려났습니다만 대신에 감량 혜택이 있고 거리를 내렸습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무리하게 경합 안 하고 선행을 나서지 않고 모래 안 맞고 따라가면은 내린 거리 부담 중량 감량 혜택도 있는 요 12번 이 블루파이어도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요 12번 블루파이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블루파이어가 이제 두 번의 입상 자체가 1300m였는데 그때 당시가 인코스 선행이에요. 다 인코스 선행 가서 최선 버티기입니다. 계속해서 여유감은 분명히 없었던 전력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외곽에서 안쪽에 있어 선행에 대한 의지를 펼치는 마필들을 넘어서기도 힘든 경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가는데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블루파이어는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좀 검증의 무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돌아오겠죠. 10번 야호 썬더캣 선두권 자유전기 이점에 가장 요 편성에서는 전개가 유리하다. 백동일 의원은 10번 야호 썬더캣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치열한 선두 경험에서 살아남을 마필이 과연 어떤 말인지 혹은 선두권 몰락시 막판에 올라오는 말이 어떤 말일지 백동일 위원이 솔루션을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편성 전개에 따라서 다선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상당수 있고 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석에 좀 아쉬움을 안겼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이고 어느 정도 인기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과연 어떤 조합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월 13일 일요일에 붙어서 이겨볼 경주 김지현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거리예요. 1200m 거리가 상당히 조금 까다롭죠. 1등급, 2등급, 상위 등급은 추임마의 입상도 도드라지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즉 초반에 싸움이 굉장히 심하고요. 어느 정도 뒷심도 갖춰지고 있어야 그 초반에 200m를 버텨낸다라는 의미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이기고 가겠습니다. 6번 스마트보배 축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6번 스마트보배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에 더 이상 계속 선행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가는 연습을 하자 했습니다. 실패했죠. 마방 이적을 하고 따라가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컨디션도 난조였어요. 사실 마방 이적한 이후에는 직전 경주에 편성 제대로 잘 만났고 스스로 원하는 그때 당시에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없었던 편성이었죠. 선행 나갈 수 있는 편성 만나자 선행 나서고 버팁니다. 이게 스마트보배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행 강공작전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번 솔파랑 직전에는 선행 나갈 수 없는 편성이었죠. 하다못해 올해를 맞으면 좀 덜 뛰는 11번 솔파랑 입장에서는 가장 난처한 편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엔 11번 게이트 외곽으로 밀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래를 피할 수 있다는 강점. 6번 스마트보배의 바로 옆자리 그 자리를 노리고 갈 11번 솔파랑 이 2주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지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말들도 확실하게 자기의 전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9번 보드람, 8번 승리나래 9번 보드람은 사실 직전 안마랑전 경주에서의 입상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훈련시 모습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세력 8번 승리나래 직전 경주에는 이제 심하게 이렇게 견제라기보다는 좀 경주가 잘 풀리지 않은 케이스예요. 승급전 가능성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선익 강공 기대해보는 오늘 붙어서 이겨볼 7경주였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방송 추천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그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말 중에 가장 중심으로 강조해 주신 6번 스마트보배 저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구도에서 빈틈을 한번 노려볼 말이 한 마리 보여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7번 머니 대륙입니다. 직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추진 없이 자리 잡는데 그냥 주안점을 뒀고 최근에 계속 선입형 전개로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적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선행을 나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선행 나서도 제가 판단할 때 최근의 경주력이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심한 외곽 전개, 전개도 꼬였다는 부분 감안하면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제는 가능성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판단인데 7번 머니 대륙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 스마트 보배가 지금 7번 머니 대륙이 지금 계속해서 선입으로 따라가는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거 했다니까요. 그거 해갖고 성적이 좋지 않았었던 유형입니다. 맞습니다. 머니 대륙도 이번에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은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선행으로다가 6번 스마트 보배하고 같이 경합권에 선다. 11번 솔파랑과 6번 스마트 보배 사이에 7번 머니 대륙이 선다. 라고 한다면 정말 뜨끔할 것 같습니다. 식은땀 한 방울 쭉 흘러내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컨디션 난조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서 선행조차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김지영 위원님의 추천 경주 정확한 분석,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저 6번은 스마트법에도 좋고 솔파라도 좋아요. 두 마필 자체도 우선적으로 당일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그 틈을 노려볼 마필들도 좀 체킹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저는 4번은 대행대박은 꼭 챙겨야 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대박이란 마필 자체가 최근에 와서야 따라가는 전개지만 본디 선행권의 마필이잖아요. 이제는 선의권의 흐름도 충분히 뛰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대행대박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가져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뚜렷하게 강자급의 마필을 피한 이번의 구도라면 최근 대비 상대 약해진 최적 전개 가능한 4번 대행대박은 경주 요건상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까다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전개 적정거리 출전이고요. 1200m 적정거리거든요. 적정거리 출전이고 전개도 아주 자유롭죠. 말씀해주신 대로 선행 나갈 수 있고 선입도 되고 뭐 추입으로다가 입상을 했으니 선입은 당연히 되겠죠. 다만 이런 유형의 말이 확실하게 자기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아주 빠른 레이스에서 앞선이 무너지지 않고 6번 스마트보비와 11번 솔파랑이 그대로 입상할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를 한 2번 편성구도에서 과연 대행 대박이 선행, 선입, 추입, 글쎄요. 삼복승이나 뭐 승식 활용 쪽으로다가 가신다면 뭐 생각해 볼 만하겠지만 저는 그 이상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최근에 보여준 액면으로의 선행은 6번 스마트 보베나 7번 머니 대륙이 있는데, 이 과거에 선행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던 말이 2번 정상 돌풍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전 부진한 면모 속에 있던 공백이후 실전이긴 합니다만, 게이트 한쪽에 2번 정상 돌풍이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상당히 재미있어질 구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5번 로얄 프린스가 있습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외측 사행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어느 정도 주행이 안정화가 도모된 가운데 직전에 최단거리 하이페이스 막판 끝걸음에 여력을 뚜렷이 남겼습니다.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아 보여요. 늘어난 1200m 거리 5번 로얄 프린스의 막판 역습 가능성, 김지영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5번 로얄 프린스가 앞선이 모두 무너지고 추임마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대안으로는 5번 로얄 프린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민병철 위원하고 흐름을 좀 다르게 본 거죠. 6번 스마트 보베에 외곽에서 11번 솔파랑이 붙는 레이스는 어마무시하게 빠를 겁니다. 올라오기,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난해할 듯합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한번 올라온 컨디션 다시금 이어갑니다. 또한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가 가능하죠. 6번 이 스마트 보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도전권을 갈무리 해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 방송 추천 8경주로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 입상마들의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압축 또한 어느 마필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1700m 거리 7번 플라잉 조이가 눈에 확 띄네요. 자, 이 말이 직전에 동거리 1700m 입상했던 전력이죠. 당시 최외곽 게이트 배정 받아 외곽 게이트 배정 받아서 내측의 빠른 말들 내선에 보내면서 외곽에서 격차를 좁혔고 뒷직선에서 2선 외곽 가담을 했죠. 외곽 게이트 배정받은 운명에서 가장 적절한 전개 운영으로 봤습니다. 잘 뛰었어요. 전개 운영 잘했고. 자, 이번에 뭐 앞선이 약합니다. 5번 한센바로우즈가 선행인데, 이 7번 플라잉 조이는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제차 1700m 연투기 대치가 당연히 높습니다. 편성상 능력 우위로 봅니다. 7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경주인데,
11번 온누리 알바가 직전 경주 1700m 아쉬운 3착이었죠. 다 왔는데 당시 스피드 쇼크의 아주 쇼킹한 추입으로 아쉽게 3착을 했죠. 자, 이번 경주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직전 경주도요. 1코너 진입 전에 타마필에게 추돌 방해를 당한 여파도 있었습니다.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앞선이 약한 편성 11번 온누리 알바의 선이 끈끈한 전력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8번 이 승리 플러스가 자, 승급 이후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는데 직전에는 경합회 2선 외가 직선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막판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밀었는데 결승선 통과 직전 당시에 타마필에게 불의 명곡에게 좀 방해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간발의 차가 4착의 결과로 귀결됐죠. 이번에 망사가면도 씌우고 나오고요. 직전에 아쉬움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적정거리 1700m 8번 승리 플러스의 재도전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 2번 가지아인데 이게 이 말이 좀 기대 능력벽이 좀 심각한 말이었는데 핸들링이 잘 되면은 정말 압도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어요. 직전에 1700m 거리 아예 최후미에 쳐져가지고 막판에 살짝 끝거는 보였는데 초반에 적극성만 좀 띄워준다라면 분명 좀 띄워줄 말이기 때문에 자 2번 가지아의 역습까지 복병 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수점 8경주는요. 편성상 또한 전개상 능력 우위입니다. 한 수 잃어봅니다. 7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편성의 맥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플라잉조이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입상이잖아요. 1700 선행도 가보고 따라도 가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전에 와서야 이제 페이스 조절이 완급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좋은 모습을 활약했고 역시 이번 편성 자체만큼은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온누리 알바도 8번만 승리 플러스도 이번 가지아까지도 그 안에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하는데 저는 이 외의 마필들 중에서 이 마필만 계속 조금 머릿속에서 좀 맴돌아요. 유일하게 여타의 마필들은 이 4도한테 좀 들이대긴 힘들어 보이는데 이 마필의 잠재력은 좀 체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만 머니지프란 전력이에요. 오히려 상대권의 이외의 마필들은 뛰어본 이 거리 자체에서 적응력을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머니지프는 오히려 이번 경기가 1700에서의 이제 예전에 한번 뛰어보고 오랜만에 도전이잖아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보여주는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레이스름 자체가 어차피 오면 한센바로우즈는 매번 직선 가서 쓰는 마필이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플라잉조이도 따라가려고 할 생각이라면 좀 더 보여줄 힘 자체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10번만 머니지프도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10번 머니지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경주 여건이 좀 편하게 레이스를 나설 수 있는 또한 전개가 잘 풀려야 가능한 마필로 보입니다. 아직 모래 민감한 반응도 가지고 있고 앞선에 무리하면 무너지는 경향이 직전에 오히려 늦발하니까 막판에 초중반에 힘 안배려하고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 또한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됐냐 그 부분에 해결이 돼야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은 1700m 거리에다가 다소 좀 상대도 강하지 않은가 차후에 이제 안 좋은 버릇들 악벽이 좀 제거된 이후에 노림수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나 까다롭지 않나 싶은 경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을 공략하는 말들이 많지 않고 한센바로우즈를 제외하고 나면 선두권이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4번 아스테르 한번 여쭤볼게요. 4번 아스테르가 이번에 정말 좋은 편성 아닙니까? 선행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한센바로우즈야 어차피 뭐 직선 가서 얼마나 버티느냐는 이제 하늘의 뜻이고 4번 아스테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텨봤던 말이기 때문에 좀 무섭다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철 위원님? 그 김옥성 기수가 그 타고 앞선 빠른 발 없는 편성에서 1700m 버텨낸 전력이죠.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5번 한센바로우즈가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그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일단 앞선에서는 5번 한센바로우즈 버텨낼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지만 4번 아스테르가 아쉽게도 뭐 이번에 편하게 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연속해서 이제 부진한 면모를 보였는데 어떤 그 회복, 세이 컨디션 또한 편성을 좀 양식화 편성해서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그 구도 속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이번 경주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7번 플라잉 조이의 중심마로서의 확고한 믿음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 플라잉 조이가 뭐 압도적인 능력만 하기보다 그만큼 이번 편성에서 플라잉 조이가 눈에 띄고 나머지 후착마들의 격차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읽히는데 그런 후착마들의 어떤 허술한 면을 노려볼 만한 한번 빈틈을 노려볼 만한 말이 12번 사이먼 프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거리를 언제 내려서 출전할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말인데 이번 경주 드디어 이제 1700m 출전을 합니다. 정말 추임력은 좋은 말이고 사실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초반 스피드가 이 정도로 굉장히 느린 말은 아닙니다. 8월 19일에는 출발을 좀 실패했고 주행심사에서도 출발에 연말에게 막히면서 출발을 완전히 그냥 추진도 안 했습니다. 거의 그냥 뒤에서 그냥 한번 뛰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 거리 늘렸고 상대막 7번 플라잉 조이밖에는 크게 눈에 띄는 말 없는 만큼 그리고 훈련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판단 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12번 사이먼 프루트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좀 악벽이 있는 말이고 늦발기가 있죠. 공백 이후 출전. 코너 4개짜리 1700 첫 도전입니다.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고 코너링이 유연한 마필에게 입상을 허락하는 1700m 코너 4개짜리이기 때문에 12번 사이먼 프루트는 발주 능력이 좀 매끄러지고 좀 더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노림수를 더해지지 않을까. 이번 편성은 좀 강하다. 편성이 지켜봐야 될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편성 전개상 한 수 위로 보입니다. 7번 플라잉 조이를 중심으로 당일 후착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산 경마장의 새로운 신화를 써가고 있는 미국 유학파 6번 뉴 레전드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역시 높은 기대치답게 데뷔 후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6번 뉴 레전드 이번에도 어떤 신화를 써낼지 이 도전권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도전권들이 어떤 말이 파트너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강축의 후착적기 경주 5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뉴 레전드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유학파로서 비싼 걸맛에 비싼 몸값에 걸맞는 능력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압도적인 경주력 보여줬고 직전 늘어난 1800m 경주에서는 뭐 4코너 이후에는 그냥 추진 없이 그냥 우승을 하는 굉장한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이 없는 한 우승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바로 가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7월 달에 파행 등으로 휴양을 다녀온 뒤에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판단이 아니었는데 11월에 출전을 해서 출발이 안 좋았고 출발보다도 문제는 가속이 안 붙는 아주 굼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였다고 판단합니다. 능력 발휘가 안 된 상황, 능력 발휘를 전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휴식을 취한 뒤에 12월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훈련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뉴 레전드 말고는 3등급 우승 경험, 입상 경험까지 있는 굉장히 경쟁력 높은 기본기 가진 말입니다. 회복된 만큼 가장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1번 윙고맨도 역시나 비슷한 모습인데 훈련 상태가 우선 올라왔습니다.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 7세 말로서 이미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 컨디션 저조한 모습으로 후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랑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판단이고 12월 중순부터 훈련 실시해서 경주를 다가올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편성에서 오랜만에 입상 도전할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오션라인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 4개짜리 중장거리 경주에서는 꾸준히 순위권 경쟁력을 이상을 보여준 말입니다. 장거리 혈통으로 판단이 되고 직전에 줄어든 거리에서 부진했지만 다시 1800m 상대 충분히 후착으로서는 도전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우승 유력한 6번 뉴 레전드를 중심으로 컨디션 올라와서 역습 노릴 말들을 후착마로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최상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의아시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질문 드려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뉴레전드는 유학파이기도 하지만 직전 1800m가 주행 심사였나요? 그렇게 가볍게 흐름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몰지도 않습니다. 저는 속된 말로 여기서 뒤로 뛰어도 얘가 우승할 것 같아요. 뉴레전드 지금 너무 좋아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 저는 이제 바로가라는 마필 자체 높게 평가하고 있고 8번은 아델의 진주란 마필 역시도 이번 경주에서는 최근 대비 뉴 레전드를 배제하고 나서는 1800m의 경쟁력 자체는 바로가와 함께 좋은 주폭을 꾸준히 보여줬던 전력이라서 직전 경주는 초반에 착지가 안 좋았던 아쉬움을 있었던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이번 가능하다 평가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마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아하실 거예요. 4번은 윈디파크입니다. 직전 경주가 1800m 첫 도전입니다. 첫 도전에 선행을 가서 나름대로 압박을 받고도 3위까지 차지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뉴 레전드가 맘만 먹으면 선행 갑니다. 충분히 가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냥 선행 마필 따라 보내고 나서 직선에서 힘을 쓸 공산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단독 선행에서 도망 나설 윈디파크는 코너에서 이제 뉴레전드가 잡아준다라면 2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무리하게 뉴레전드가 잡지 않을 이번 구도에서 윈디파크의 선행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 윈디파크는 직전 경주 첫 중장거리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엑토파크 자마지만 목에 쪽의 영향력을 워낙 강하게 받은 말이라서 굉장히 스피드에 치중된 말로 판단이 되고 1800m에서는 우선 불리함이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직전 경주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정말 지금 백동희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번 경주 양상 예측하는 그런 양상이 직전 경주에 사실 펼쳐졌었습니다. 선행을 너무 쉽게 나갔고 아무도 압박을 안 하고 4코너까지는 옆에 따라오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거의 혼자 뛰다시피 했는데 결국엔 4코너에서 스스로 결국 직선에서 아쉬워지는 모습. 결국에는 이 말은 거리 적성상 매우 짧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이번 경주는 6번 뉴 레전드가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4번 윈디파크 직전 이상의 경주력은 보여주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뉴레전드가 선행 안 가고 압박하는 코너까지 직전같이 윈디파크가 또다시 선행을 가면 솔직히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없지 않습니까? 신흥 구슬한 마필의 발주가 좋았던 마필이지만 최근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질 못하고 있고 직전보다 오히려 경험을 해본 1800m를 경험하는 윈디파크가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라면 뉴레전드가 압박 안 하면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직전 경주 사실 편성이 특별히 이번 편성에 비해서 강했다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하게 선행 나가서도 결국엔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리 적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더군다나 직전처럼 무조건 압박이 없다라는 장담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6번 뉴 레전드가 직전에 결국엔 그 찬란한 미소라는 말을 압박을 하고 넘어갔듯이 이번 경주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전만큼 이상의 경주력은 보여주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4번 윈디파크는.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6번 뉴 레전드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대마의 향방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의 말대로 뉴 레전드가 그냥 선두권에서 압박하고 선두권을 넘어서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가 들어오겠죠. 바로가 같은 추입형 말들이 좀 더 유리해지겠는데 저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4번 윈디파크가 직전에 결국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뛰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짧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이 그만큼 잘 돼 있었다는 얘기고 준비를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고 경주 운영상의 힘함회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정웅주 기수의 다시 기승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압박으로 뉴 레전드한테 마신참 벌어질지언정 타말들에게 입상권 한 자리를 빼앗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오히려 8번 아들의 진주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이 컸었다라고 보입니다. 바로가 같은 이게 추임마를 추천을 해주고 계시니까 바로가라든가 윙고맨이라든가 오션라인 다 추임마죠 지금. 8번 아들의 진주가 오히려 현등급 18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라서 좀 더 매력 있지 않나 싶은데 8번 아들의 진주 어떻게 평가 내리셨어요?
페바 아들의 진주는 최근에 보여주는 이 경주력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명히 잠재력이 예전에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말인데 왜 이렇게 못 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컨디션의 난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김정우 의원께서 이번 경기 제가 취임말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훈련 상태가 분명히 직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말들이 이주 레전드의 어떤 후착을 노릴 만한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아델의 진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 훈련 모습, 달라진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보여주는 어떤 전개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금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따지면 배기량이 다릅니다. 6번 이 뉴 레전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경주 1등급 경주에 출전해도 6번 뉴 레전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5천만의 인기 1위 맞죠? 6번 뉴 레전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도전권들 4번 윈디파크가 당연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6번 이 뉴 레전드의 파트너로 선행 나설 것이고 1800m 거리 직전 잘 뛰었습니다. 선행 강공 작전 3차까지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한데 최성진 의원은 상당히 이 4번 윈디파크를 편파하셨네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8번 아들의 진주는 직전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어요. 이번에 재도전 가능해 보여. 부산 오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입니다. 올 시즌 대선 경주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어요. 6번 뉴 레전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들 당연히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1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번 편성 꽉 찬 게이트 14두의 마필이 대접전 양상으로 예측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 기쁨을 안겨드렸던 무패 대호시대 이번에 함께 또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당시 3착을 했던 5번 머닝대로 등등 리턴 매치 형국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9번 대호시대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경주에 무패와 동반 입상했던 전력이죠. 당시 머닝대로와의 막판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냈던 근성을 보였죠. 직전 경주 서둘러 2주 만에 출전했었는데 아쉬운 머리채 3착.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고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죠. 홈이 쳐졌고 또 진로가 막혔습니다. 초반에 초반 전개 여건이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죠. 코너 2개짜리 14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이번에도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는 가운데 직전 대비 1.5km 감량 혜택까지 9번 대호시대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말로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4번 메이저 챔프가 있습니다. 2등급 무대에서도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1등급 승급 이후에 11월 달에는 적응기를 거쳤고 직전에 1400m 거리 3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착승권에 들면서 이제는 1등급 단거리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다가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죠. 6번 가속 엔진이 선행인데 게이트 한쪽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2400m 거리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더라면 이번에 그 결과물로 나타낼 4번 메이저 챔프가 되겠고요. 3번 무패죠. 직전 경주 고대하던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모래를 피하는 자리도 직전에 기가 막히게 이호식 기수가 전개를 잘 펼쳤어요. 외곽 게이트에서 당시 이제 1코너, 3코너 진입 전에 당시엔 타마필에게 약간 방해를 받고 방해를 받고 외측 밀려났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죠. 이런 말들은 좀 안쪽 게이트 오히려 조건은 외곽 게이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만 이효식 기수가 적임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는 적임 기수고 모래 안 맞고 외측으로 좀 뺄 겁니다. 흐름이 하이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잘 펼쳐준다면 3번 무패도 재차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5번 모닝대로가 최근에 불운의 아이콘이죠. 연속 3착 하지만 대상 경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고 박빙의 승부에서 계속 요즘에 3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에 좀 늦발했어요.
자, 결국 이 부산 6경주는요. 직전에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적정거리 출전, 경주권 모두 좋습니다. 9번 대호시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14마리지만 기본 능력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마필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심 마필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도 그 안에서 인정합니다. 저는 5만 모닝대로가 과거 모래 반응이 정말 안 좋았던 그 부분이 이제 상쇄가 됐다는 그 점 때문에 전기 자체가 주어진 이번 구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뭐 대호시대 그리고 메이저 챔프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번 편성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7번 다이나믹 스타죠. 직전이 1등급 승급전이었죠. 9번만 대호시대가 직전에 충돌 피해를 받고 진로가 막혔다 하지만 7번 다이나믹 스타도 마찬가지였어요. 점프하면서 발주가 늦었고 그 와중에 진로도 막히고 충돌 피해까지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1등급 승급전에서 상대권의 무패와 대호시대 그 마필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정상적인 발주라면 근성 좋아진 51의 가변 중략 7번 다이나믹 스타 가능성 충분해 보이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외연을 5두로 넓히면 7번 다이나믹 스타까지 복병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백동일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직전 승급전에서 점프 늦발하고 양옆질로 막히고 막판에 늦추입인데 자 그래도 뭐랄까요 한 칼 있는 걸음으로 막판 걸음을 좀 시원하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흠이 늦추입이지만 그 끝걸음의 여력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두 선입권에서 또한 전기를 펼치고 혹은 막판 걸음을 수려하게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1등급 관록의 마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7번 다이나믹 스타는 다소 차후에 좀 약편성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9번 대호시대와 또 5번 모닝대로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에서도 단거리에서는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이므로 동의하고 있고 7번 다이나믹 스타는 백돌 의원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직전에 출발부터 참 모든 게 아쉬웠는데 얼마든지 단거리에서는 한센 자마답게 좋은 모습 1등급에서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심마로 언급드릴 말에 대해서 MC께서 아예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10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7월 달에 가벼운 파행으로 10월 달까지 굉장히 휴양을 다녀 아주 신중한 모습을 신중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4세가 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훈련 상태를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고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앞선에서 이 킹 오브 글로리가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말은 없다라고 판단이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0번 킹 오브 글로리의 앞선 선행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선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번 가속 엔진 페리디도 포모로이보다 더 빠른 선행마잖아요. 10번 킹 오브 글로리 향후 더 뛰어줄 말이고 선행 아닌 조건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으려 봅니다. 오히려 이 10번 킹 오브 글로리가 6번 가속 엔진을 넘어서려고 기를 쓰고 선행 나가면 그냥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전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2주원의 출전 승급전에 1등급 강한 상대 구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차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강행할 정도로 10번 킹 오브 글로리의 상승세가 매섭다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상대들이 안타깝게도 좀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해요. 네, 뭐 저도 킹 오브 글로리가 승급전이지만 보여줄 능력치가 좀 더 있다라는 의미에서 최성진 위원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되게 강력하게 바리어를 치고 나오십니다, 민병철 위원이. 저는 충마 가능성 한번 여쭤볼게요. 3번 무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직전 경주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말이 무패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저는 직전에 그 말을 들을 걸 하는 후회 속에 이번에 훈련 내용 또 좋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3번 무패를 왜 내려놓고 9번 대호시대 왜 직전에 저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번 대호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등급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는데 저는 만약에 3번 무패가 12번 게이트 외곽을 배정받았으면 좀 더 강력하게 높은 순위로 확신할 수 있었는데 3번 무패는 모래를 들맞고 좀 외측으로 전개를 펼쳐내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호식 기수가 스마트하게 초반부터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이치 선정과 전개를 펼쳐준다면 당연히 입상이 가능하겠죠. 그보다 애간장이 녹는 마필이 9번 개호시대 이 1400m는 센 말로 보고 있고 직전에 늪발과 또한 진로 막힌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 때문에 좀 더 의지적으로 강한 말이 9번 대호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좀 높은 순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됐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직전 통안의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이죠. 적정거리 출전 한 수 위의 전력을 충분히 보일 이 9번 대호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서울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 경주 14마리 풀게이트 편성. 일요일날 부산 1등급, 서울 1등급 모두 풀게이트네요. 접전 레이스. 하지만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마필 상당수가 있겠고, 과연 이 능력마 접전 구도에서 최고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10경주 1등급 로드2원 지원 챔피언십 경주죠. 14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면밀히 따라 들어가 보면 능력 격차는 좀 드러나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아직은 능력 상승세, 잠재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올해가 기대가 되는 이번만 로드위너겠죠. 강력한 스피드와 주폭, 1등급 첫 도전에서 그 압박받는 운영 속을 극복을 해내면서 우승했던 기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휘황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능력 자체. 직전 그랑프리는 거리도 문제였지만 초반에 흐름에 밀린 것이 부진의 원인이에요. 직선 구간 처진 이후에 마필의 주폭은 끝까지 지켜내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상태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거겠죠. 훈련 상태 상당히 가볍고요. 상대들 자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로드위너의 기본 잠재력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싱그러운 검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7월에 우승 이후 11월 달 대통령배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열사병 때문에 좀 고생했던 것이 좀 부진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다시 한번 마필 상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싱그러운 검의 기본 능력 자체는 다시 한번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마 가을의 전설이 직전 경주 의외로 인코스에서 처진 전개, 좀 초반에 흐름을 나서지를 못하고 전개가 밀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주포가 충분히 보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다르죠. 선행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4번마 가을의 전설의 스피드, 충분히 이번 경주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마 데일시나는 최근의 모습은 정말 막강하죠. 예전에는 너무 늦어진 타이밍 때문에 추이비 타이밍을 가지 못했던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들어와서 최근의 모습 자체는 여전히 여유가 좋기 때문에 51kg입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51이에요. 또한 13조 마방에서도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 일요 경마에서 이 한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1번 데일시나의 꾸준함 여기까지도 가치가 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그랑프리의 아쉬움 여기서 만회해야죠. 기본 잠재력 2번 로드위너를 좀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로드위너 저 역시 강력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랑프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제 4살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성기 걸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7번 싱그러운 검까지 그리고 데일신화까지 모두 다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3번 소통시대는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3번 소통시대가 직전 경주의 이 소통시대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기가 가장 많았었단 말이에요. 야호 썬더캣 57kg 부담 중량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 야호 썬더캣이 무뎌지면서 소통시대의 진로를 막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소통시대가 쫙쫙 뻗어나오는 걸음 더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판단인데 3번 소통시대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3번 소통시대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해요. 저도 이제 이 순위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5번째 마필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마필이고 한동안 이제 나이 먹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다시 탄력 살아나고 있어요. 직전 질러 막힌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좀 참고 힘 한 번 했던 부분들이 좀 주의했던 것 같고요. 이번 구도도 충분히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소통시대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심마부터 후착마까지. 특히 이번 로드위너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그랑프리는 사실 3세마로서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추입하는 작전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흐름이 안 맞아서 운이 좀 안 따랐을 뿐 기본 능력은 훨씬 더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싱그러운 검, 4번 가을의 전설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9번 해마루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신 이유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선행뿐 아니라 선추입 모두 자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로드위너, 위너골드 같은 말을 상대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막강한 추입력까지 보여주는 완전 한 골 탈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단거리 경주 최근의 모습에서는 전개가 꼬였을 뿐 이번 경주도 충분히 앞선 선입권에서 버티기, 뒷심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58 때문이죠. 해마루가 58을 달고 여기서 선행 가서 버틴다, 선행 2선에서 버틴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직전 경주가 정말 운영이 잘 풀렸던 것은 맞아요. 2선 여기가 가담하고 나서 중앙권에서 꾸준하게 주법은 보여줬지만 유심히 보시면 아직도 고개 들고서 주행 불량기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뻣뻣함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직전보다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해서 58을 달고 있는 해마루 자체가 상대권에서 지금 이번 경기 연투를 가능할 가능성은 저는 이번 경기가 무조건 검증으로 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은 절대로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8의 부중 9번 해마루. 동일하게 108의 레이팅 10번 원더볼트는 문성혁 기수 기용으로 4kg 감량 받았는데. 네, 일단 이번 로드 위너가 이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위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그랑프리 출전 소중한 경험을 했죠. 4세에 접어든 이번 로드 위너 앞으로 일치월장 만사 형통할 말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싱그러운 검은 직전에 일격을 당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이번에 제대로 입상한 자리 지켜내리라 보고 있고요. 3번 소통시대 과거 한때 그래도 과천벌 최강의 국산마였잖아요. 대선 경주도 좋은 능력을 보였었고 황혼기에 접어든 8세 거세마 최근에 계속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이제 3번 소통시대의 부활을 저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자, 그랑프리 이후 일반 편성 4세 이제는 관록 좋은 능력 다시금 선보일 2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라스트 경주 1200 단거리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레이스입니다. 선두권이 정말 하이페이스고도 예견이 되는데 치열한 경합을 뚫어내고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고 또한 요 편성에서 선행은 과연 누가 나가서 또한 버텨낼 수 있을지 앞선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올지 그 역학적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고요. 선행마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 관건은 여기 출전해 있는 선행말들의 성격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체킹이 필요하겠죠. 그 중심에 1번 싱싱메리 먼저 추천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싱싱메리 직전 경주 주로 가벼웠던 주로예요. 그 가벼웠던 주로에서 1000m 경주가 싱싱메리가 뛰었던 경주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건데 무려 11년 만에 신기록, 타이 레코드죠. 트랙 레코드를 세우게 됩니다. 싱싱메리가 그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클레버스타 2007년 이후에 11년 만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데뷔전 당시에 분명히 같이 뛰었었던 그때 당시 입상을 저지른 다크 플레이어하고 함께 뛰면서 산마신차가 마신차가 나긴 했습니다만 바깥으로 심하게 기대버리는 바람에 주행이 불량한 바람에 산마신차를 졌던 거지 그것 아니었으면은 분명히 입상권 한 자리 차지했을 전력입니다. 즉 이미 싹수 있던 시내였다. 승급자 문제 없다입니다. 나머지 말들 모두 승급 이후에 고전을 면치 못하거나 혹은 승급 전에 임하고 있는 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편성 속에서 선행을 반드시 나서야만
하는 말은 7번 흥바람, 8번 너라는 축제 그리고 인코스의 4번 크레이지 팩터 삼두 말입니다. 이 말들이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한두 번 살아남는다면 7번 흥바람 쪽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로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2번 다크 플레이어의 성장세가 도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1번 싱싱메리와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3번 MJ파워 직전 경주에 악착같이 선행을 나가봤는데요. 그것이 주요했죠.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3번 MJ파워 역시 선두권 강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뭐 중심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1번 싱싱메리 설명 잘 해주셨듯이 주행불량으로 심한 외곽 전개 그 부분이 독이 됐을 뿐 직전 경주 드디어 잠재력 보여줬고 2번 다크플레이어 선입후 뒷신발이 되는 말이고 3번 MJ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도 선행만 나선다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 올드스피드입니다. 9월달 경주 이후에 직전 3개월 만에 출전이었지만 제가 판단했던 훈련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착승권의 성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경주력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더욱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 앞선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올라올 수 있는 6번 올드스피드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선이 빈틈을 보이기 힘들죠. 이번 구도 자체가. 싱싱메리가 그대로 선행을 나갈 수도 있겠고요. 싱싱메리가 선행 안 갔다 2번, 3번, 4번, 7번, 8번. 앞선이 이 모든 말들이 경합으로 무너지면 6번 올드스피드가 입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모두 다 싱싱매를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직전에 이마필을 중심을 추천드렸고요. 근데 딱 하나 말에 걸리는 게 이마필이 2번 경기에 난 유일한 앞말이라는 거예요. 앞말 승급전 1200에 선행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도라면 한 번쯤은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번만 다크 플레이어가 따라가는 전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싱싱매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3번 MJ 파워 성장세 그리고 저는 4번 크레이지 팩터가 어찌됐든 승급 이후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농협 중앙회장배 그리고 직전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이제 서서히 좀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이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크레이지 팩터의 잠재 가능성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4번 크레이지 팩터가 따라가서 경쟁력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은 모래 반응 여부를 둘째치고요. 이런 유형의 말이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뛰려고 하는 전형적인 도적선 선행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대차게 나와 봤으나 그대로 무너졌던 것이 이 말의 특징이고 이번 경주 역시 7번, 8번과의 그 경합을 얼마나 버텨내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스피드상으로는 그리고 현재 컨디션상으로는 저는 1번 싱싱메리가 온리 앞말이라 하더라도 그 트랙 레코드를 세운 그 저력을 인정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1월 라스트 11경주 상당히 이제 빠른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고 11경주 출전하는 각 마방 관계자 및 이 기수들도 과연 이 빠른 흐름 선행과 많은 구도 속에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런 레이스는요, 일단 뭐 선행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편성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말이 아예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경합 선두 레이스도 충분히 이겨낸 그런 마필에게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저 또한 1번 싱싱메리가 직전에 이제 정말 황홀탈퇴한 면모로 물론 가능성이 있었던 말인데 자신의 능력을 100% 이제 보여줬던 이 트랙 레코드를 세웠던 말인데 코스도 1번 받았고요. 뭐 만에 하나 뭐 타마필의 선두 자리 내주더라도요.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성 연투 개체 있어 보입니다. 2번 다크 플레이어 역시 연투의 상승세 자유전개 2점 선의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이죠. 3번 MJ 파워도 직전 2세마 경주에서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했던 말. 네, 라스트 이 11 경주는요. 안쪽에 3두의 마필이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그 중에서도 직전에 트랙 레코드의 주인공 1번 싱싱메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 경마 시행 규정집이 각 경마 공원과 지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한국 경마의 어떤 뭐 상금 체계나 뭐 대상 경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분석적인 내용, 원론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그 경마 시행 규정집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요. 자, 받으셔가지고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봐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1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명절 휴장 전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심해서 또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발 맞춰서 좀 더 면밀한 분석,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